안녕하세요, 여행기자입니다. 환율 관련 영상을 이제는 안 하고 다른 영상을 만들려고 하다가 이분 때문에 한 번 더 만들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좀 틀렸으면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곧 우리나라는 IMF만큼의 내지는 그거보다는 좀 약할지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경제 관련 충격이 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좀 그랬던 것처럼 저희가 한 26년, 27년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IMF 때처럼 아마 서로의 어떤 경제적인 순위가 막 바뀔 것 같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답변이 이분이 말씀한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된다는 말을 하는 건 유튜버들밖에 없다, 이 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해외에서는 국내 환율이 좀 1480원은 높다고 생각을 하며 1400원 초반대 보고서가 나온다고 1400원 초반이 적정대 환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하나하나 제가 아닌 이유를 설명을 하겠지만,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분이 누구나가 다 알고 있지만 달러 상승이 성학개미가 원인이라는 이런 뻘소리를 한 이후로는 사실 이분의 말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정치인의 어떤 정치 하수인 정도라고 봅니다. 또한 이분의 임기가 2026년 올해 4월 20일까지고 그 후는 임기 종료라 나는 책임이 없어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지금의 환율 관련은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을 거치면서 무능력한 이분의 책임이 매우 정말 많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가 IMF 때처럼 이런 위기가 온다고 생각한 이유는, 첫 번째는 IMF 때도 그랬지만 IMF 전날까지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혼란이 가중된다 이런 부분으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이로 인하여 막상 IMF 터진다는 진짜 다들 멘붕이 없으며, 이 소식을 아는 정부와 어떤 부처 관계자들만 몰래 당시 달러를 미리 준비했었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사태가 일어나면.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자기들만 미리 대비를 하는 거죠. 이창용 총재도 해외 주식 41억에 자녀 유학비가 20억이잖아요. 국내 성학개미는 한국에 달러 배당금을 벌어오는 순기능이 있지만, 그 유학비 같은 경우에는 모두 외국에서 소모하는 돈이라 외화 유출이 더 심한데 말이죠. 차라리 그렇게 문제였으면 그냥 기자회견을 하고 보는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41억 다 매도한 다음에 국내 코스피로 싹 다 바꿨으면 지금보다는 오히려 상황이 더 나았을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이 말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며칠 전에는 원화가 휴지 조각 되는 건 유튜버들 이야기다 하더니, 영상 만드는 중에는 여러 매체랑 또 이대로 가면 환율 1,500원이라고 경고를 하시던데, 국민연금을 써도 바로 지금 1,450원으로 튀어오르니까 미리미리 언론에다 약간 마사지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 보니 1,450원 선도 개인적인 생각에는 곧 포기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이 앞뒤가 다르고 약간 이렇게 주둥이만 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비상이라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사실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방법이 있으면 그냥 입 안 털고 행동을 하면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빠르게 되는 진행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국민연금까지 써가면서 방어를 하는 거 보니까 설 연휴 때까지는 그래도 한 1,430원 유지하면서 시간을 벌자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중국 방중,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의 왔다 갔다 하는 발언 등 뭔가 턱끝까지 온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외환 보유고도 줄어들었잖아요. 1월 달에 한국은행이 매월 외환 보유고를 공개해야 되는데 외환 보유고가 이번에 줄어들었죠. 그리고 IMF 같은 이런 큰 충격이 올 때 짜잘한 돈에 관련한 경제 사고가 분명히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IMF 때도 사연들이 하나같이, 라디오 사연들이 하나같이 회사가 힘들다는 거였죠. 뉴스에서는 이런 게 안 나오지만 블라인드나 네이트판, 그리고 SNS에는 교도관 월급이 밀려서 지급이 안 되었다고 차후 나중에 법무부가 나서서 해명하는 기사를 냈죠. 실무상 착오라고 12월 20일까지 영상 지급했다고 상식적으로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쥐꼬리만한 소규모 여행사도 직원들 월급이 늦게 나가거나 밀린다? 바로 소문이 나거든요. 문제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막을 수도 없어서 뉴스로 나온 이야기 같은데, 여러분은 살면서 빵비가 미지급이 되었다는 관련 뉴스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진짜 이거 보고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이모곤란이야? 우리 지금 고종이 있어? 이게 말이 돼? 이게 사실 뉴스로는 이제 나온 건데, 잘 보시면 연말 연시에 지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영상 보시면 우리 왜 이때쯤 국민연금 쓰고 온갖 돈을 다 퍼부어가지고 아득아득 아득바득 환율 싸게 마무리했다는 기사 한 줄 때문에 돈을 엄청 퍼부었잖아요. 그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선 군부대와 방산업체들의 대금까지 지급이 안 되었잖아요. 말 그대로 예산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1년 나갈 걸 미리 집행계획을 하고 나가는데, 빵비라는 정말 큰 중요도가 있는 비용이 미지급이 되었다? 뭔가 예산에 당연히 변화가 생긴 거죠. 전 이게 환율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금 한국은행이 뱅크론도 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실리콘밸리 은행의 사례를 봐서 하는 거겠지만 시점이 좀 참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체감되는 실물 경기입니다. 매해 매년 경기가 좋은 적이 없지만 올해는 특히 더 다르죠. IMF를 겪은 저도 동네 주변에 있는 임대가 사실 낯설지가 않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분들 지금 대부분 진짜 버티고만 있는 분들 많은데, 여기 경제 충격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르르
무너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닌데 뭐 지금 삼성전자 14만원이고 SK하이닉스 75만원인데 국내 주식이 상승장인데 무슨 경기가 안 좋냐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도 주식을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현재 뭐 국내 주식이 상승하는 이유는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D램의 존재도 있겠지만 달러가 부족해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 주식을 팔고 그 판 금액으로 다시 국내 주식으로 들어온 이유가 70% 정도 차지한다고 봅니다.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는 한 20만원, 하이닉스는 한 105만원 정도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긴 상승이 있으면 당연히 조정이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 조정이랑 그다음에 경제 충격까지 더해서 합쳐서 같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길면 2년, 짧으면 몇 개월 안에 진짜 IMF 때처럼 파란색 장풍을 길게 맞을 것 같아서 솔직히 주식도 잘 모르고 들어가기가 좀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저도 삼성전자 한 6.8층에 물렸었는데 9.5층에 파는데 3년 걸렸거든요. 이번에 하락빔을 맞으면 언제까지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 할 생각이 뭐 들기도 하고 아예 그냥 돈이 묶이게 될까봐. 이거 돈이 묶이는 것도 그나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경우만 묶이는 거지 다른 거는 뭐 장담 못하죠. 지금 경기가 좋은 건 두바이 쫀득쿠키 판매하는 사람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한때겠지만 네 번째는 무책임한 정치인과 정부가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는 점입니다. 저 또한 제 생각에 틀렸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틀려서 제가 뭐 미국 채권에 넣은 이자 받으면서 3년 물려있다가 빼서 다시 투자하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동안 정치인들이 자기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미래 세대의 자산을 앞당기면서 모두 뒤로 밀어온 것들이 민생 지원금으로 인한 그다음에 통화량 증가와 고환율이 트리거가 되어서 이제는 터질 시점이고 이거를 바꿀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저는 보거든요. 원래 사실은 미국보다 한국이 금리가 낮으면 절대 안 돼요. 지금 그 상태가 몇 년이 지속이 되었으니까 독이 쌓이듯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0.25포인트 이상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프고 그 과정을 견디는 게 힘들겠지만 둔촌주공 PF 때 그냥 무책임한 건설사들 그냥 무너지게 내버려 두고 그때 금리를 좀 올렸다면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정도만 더 고생하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어느 사업이 자기가 돈을 벌 때는 자기 돈이고 자기가 손해를 보면 나라에 기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있어요. 이런 게 진짜 뭐 2019년 이후에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수익의 개인화, 손실의 공동사유화죠. 뭐 이럴 거면 나도 도와주세요 그냥. 정치인들이 좀 약간 표팔이 한다고 부채를 무슨 자기 자산 마냥 무책임하게 운용해서 뭐 10,000명이 죽을 거 지금 150만 명이 죽게 생긴 게 만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꾸 유튜버랑 쓰잘데기 없는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 환율을 좀 안정화하세요. 지금 이런 환율 영상의 조회수가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고 이게 왜 조회수가 나오는지 생각을 해야죠. 고위공직자면 상황을 개선시켜야 되잖아요. 환율 관련 영상이 조회수가 잘 나오고 해외 주식 매수가 늘어난다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사람들도 이런 환율 영상을 봤을 때 그리고 곰곰이 자기들이 생각을 해도 그럴듯하니까 뭔가 정부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유튜버 탓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고위공직자가 감히 원화가 떨어지는 거에 니들이 베팅을 해? 혼쭐을 내줘야겠구만 하면 그러면 되는 것을. 근데 오히려 저 발언 뒤에 환율이 1450원까지 왔죠. 그리고 댓글 중에 너도 그냥 나라 망한다 이런 컨텐츠만 하냐, 그럼 뭐 해결책은 뭐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여행사하는 사람이라 해결책은 안 되겠지만 사실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나름 조금씩 공부를 하지만 저는 주식을 잘 알지 못하고요. 제 본업은 여행사니까요. 저는 우선 대충 분할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되도록 원화만 쓰고 달러는 예금 통장에 넣고 있고 주식과 펀드, 뭐 슈드, 제피, 코카콜라, 뭐 화이자, 그리고 국내 주식은 미국 채권, 타이거 미국 초단기 국채 3개월 이하. 그러니까 타이거는 이제 미래 SC 운용하는 ETF죠.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변동성이 적은 안정성 자산이고 예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냥 은행 대신에 조금씩 이제 그냥 원화 대신에 그냥 주식에다 저금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서학개미처럼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으로만 준비 중이거든요. 주식으로 돈을 번다기보다 돈을 보관하는 듯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저는 현재 준비 중이고요. 종목에 관해서는 당연히 개인적으로 챗GPT나 유튜브나 네이버 등 꼭 검색을 해보시고 직접 하나하나 따져보고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결국 투자는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도 제 생각에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IMF 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갑자기 좀 친구들이 전학을 가고 그때 나오던 뉴스는 하나같이 좀 너무나 슬픈 뉴스가 좀 많았고 그 박세리나 뭐 박찬호 이분들 나오는 거 말고는 다 부도로 인해서 안 좋은 결정을 하시거나 슬픈 뉴스가 대부분이라 그렇게 막 좋은 기억은 아니거든요. 혹여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알아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서 지혜롭게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9%가 구독을 안 하시는데 힘을 좀 주세요. 잘 안 돼도 그냥 꾸준히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026년 새해 항상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